정보전송공학의 신호 변환과 그러면 이제 신호 변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아날로그를 이게 디지털로 만들어주는 AD 변환 요런 과정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은 표분화, 양자화, 보호화 과정을 거쳐서 요 아날로그 신호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디지털 신호로 나오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표분화가 뭐고 양자화가 뭐고 보호화가 뭐고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중화해서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목차는 저렇고, 자, 그래서 음성의 디지털화 기술이다. 영어로는 이제 소스 코딩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웨이브폼, 파형 보호화, 그 다음에 보코딩,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코딩. 자, 여러분들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 여러분들의 음성이 아날로그예요. 여러분들의 음성 아날로그를 0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 휴대폰에서 쓰는 방식이 혼합 보호화 방식을 쓰고 있다. 휴대폰에서는. 자, 그러면 유선전화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겠냐? 유선전화에서는 웨이브폼, 파형 보호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PCM, DPCM, ADPCM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보코딩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수 분야에서 쓰이는 거야. 여기 보면은 리니어 프리딕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선형 예측 보호화 방식 같은 거. 특수 분야라는 건 주로 이제 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쓰는 게 보코딩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방식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핵심만 좀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유선전화에 쓰는 파형 보호화 방식은 PCM을 쓰죠. 속도는 64kbps 정도가 나오고, 품질은 우수하고, 복잡도는 간단하고, 경고성도 우수하다. 휴대폰에 쓰는 게 뭐라고요? 휴대폰에 쓰는 게 혼합 보호화 방식이야. 뭐 셀프, 렐프 뭐 이런 것들. 자, 어때요? 속도가 상당히 줄은 거 보이죠? 그리고 품질도 굿 다음에 뭐예요? 굿 다음에가 엑설런트인데 요 굿은 그냥 좀 우수는 영어로 얘기한다면 엑설런트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이 품질은 좋지만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야. 복잡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군 분야에서 특수 분야에 쓰는 보코딩 방식의 LPC 같은 거는 어때요? 이 속도가 더 축약을 이게 자꾸 64에서 16에서 48로 자꾸 내려가죠? 그러니까 품질은 어때요? 품질은 굿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페어야, 페어. 페어. 그리고 상당히 좀 복잡하다. 더 떨어지는 거는 이제 뭐 여기 1.2까지 떨어지는데 이거는 아주 푸어라는 거는 좀 별로 안 좋다는 거야.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자, 유선전화는 뭘 쓴다? 파형 보호화 방식을 쓴다. 속도는 얼마 정도 나온다? 64 정도. 무선전화, 이동전화는 혼합 보호화 방식을 쓴다. 속도는 한 16 정도. 그 다음에 특수 쪽에서는 LPC 같은 보코더를 쓴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PCM이라고 뭐 너무 유명한 거예요. PCM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음성이 유선 전화를 한번 쭉 그려본 거야. 자, 유선 전화. 여보세요. 그러면은 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송로 통해서 가는 거죠. 전송로 이게 멀리 못 가니까 중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맨홀 뚜껑 같은 거 보셨어요? 그 안에 중계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은 이 복호화를 하고 신장을 하고 다시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그려봤다. 그래서 먼저 표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연속적인 파형을 일정 주기의 펄스 진폭으로 바꾸는 과정이야. 그래서 펄스 진폭을 우리가 PAM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PAM.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음성이, 여기가 시간이고, 진폭이라고. 여러분들의 음성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표본화를 하면은 요 시간을 이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시간을 이산적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시간을 연속이 아니라 이산적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간격을 표본화 주기라 그러는 거예요. 표본화 주기. 샘플링 시간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샘플링 된 거가 확인돼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산적으로 만드는 거를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PAM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펄스의 지금 진폭이 크기가 다르지. 그래서 이 펄스의 크기가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보이죠. 이거를 이제 PAM이라 그런다. PAM. 자, PAM. 그래서 여기에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응?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표본화 정리에 따라서 지켜줘야 되는 거야. 원신호 FT에 주파수 대역이 제한되어 있고 그 상한 주파수가 FM이면 이 FM에 상당하는 주기 TSG 보다 짧은 주기로 표본화하면은 아날로그 원신호를 완전히 디지털 신호로 치환 전송해도 받는 사람, 여러분들 친구지 수신 측에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정확히 재생시킬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높은 주파수가 FM이라 그러면은 자, 요 주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 주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이 FM분의 1 요렇게 하라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나이키스트 주기라 그래. 요걸 지켜주면은 받는 사람이 다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복화를 하면은 여기서 다시 아날로그 원신호가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받는 측에서 요걸 지켜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FM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수준에서는 유도까지는 안 합니다. 그냥 공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뭐 기사에 이게 뭐 공채나 뭐 그런 쪽에서는 이제 유도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유도 과정은 안 할 거야. 실제 뭐 기사에서 그 정도 레벨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주기는 가장 높은 최고화 주파수라 그래. 맥시멈 프리퀀시의 2배분의 1로 여기를 해주면은 원신호를 끄집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PAM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 PAM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파수형으로 바꿔주면은 자, 주파수형으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주파수 영역, 여기는 이제 시간 영역이다.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바꿔지냐면은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하기 전에 요 신호는 요거 하기 전에 요런 신호가 있었지. 요걸 이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초분화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가장 높은 주파수가 FM이라 그러고 요거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주파수용으로 바꿔주면은 자 요게 원신호야. 원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분화해서 바꾸면은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요거를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고 요거는 그거의 스펙트럼이야. 이게 스펙트럼이라 그런다고 스펙트럼. 자 이렇게 대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복호하면은 요게 나오냐 안 나오냐는 요거죠. 이렇게 바꿨죠. 다시 요게 이렇게 나오면은 원신호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재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요걸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면은 원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 요거 이제 그림을 한번 잘 보셔야 돼. 자,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겹쳐지면은 요거는 다시 여기서 요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엘리어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어싱.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해서 여기가 요 부분이 폴드 오버된 거죠. 영어 자꾸 나오는데 미안해. 폴드 오버. 폴딩 됐다는 거야. 폴딩. 접혔다, 겹쳤다, 뭐 이런 의미가.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시간 영역에서 한번 보면은, 이거를 한번 시간 영역에서 한번 보면은,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자, 여기에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이 어때요? 굉장히 넓어졌죠? 그럼 이거는 원신호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거는 무슨 소리가 나온다? 로봇 소리가 나오는 거야. 로봇 소리 들어봤죠? 이게 이제 원음 정도가 나온다면 이거는 로봇 소리가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게 원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샘플링 주파수야.
자, 좀 기사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자, 여기 이제 샘플링 주파수가 하나, 둘, 정확하게,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 딱 두 배씩, 이게 이 FM을 해주면 정확하게 FS가 돼주는 거야.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 FM, 여기가 마이너스 FM,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FS, 여기가 마이너스 FS야. 그래서 이 FM을 해준 거하고 FS가 어때요? FM을 해주면 FM이 여기 정도 찍히겠지?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되면은 로봇 소리가 나오는 거야. 로봇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여기 간격이 어떤지를 잘 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번 보면은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간격이 굉장히 벌어진 거 보여? 요거는 2배를 해줬을 때 FM이 2배면 여기 정도밖에 안 가겠다. 그지? FS하고 요걸 보면은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오버 샘플링. 자, 여러분들 경우의 수 3가지가 다 나왔어요. 자, 요거 경우의 수 3가지가 다 나왔어요. 요거를 뭐라 그러지? 요거를 나이키스트 샘플링. 요거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자, 나이키스트 샘플링, 엘리어싱, 오버 샘플링. 자, 요거.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음질이 좋은 거야. 이거는 로봇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는 경계, 임계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딱딱 2배 하면 요거 딱 저스트하게 이렇게 되는 거. 자, 이 3가지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거는 원음이 안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응? 이거를 뭐라 그런다? 오버 샘플링. 자, 여러분들이 음악 듣는 거, MP3로 음악 듣죠? MP3가 이렇게 하는 거야. MP3가 오버 샘플링을 하는 거야. 자, 디지털 방송에서 음악 듣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는 무슨 도메인? 시간 도메인. 여기는 무슨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 자, 그래서 이 3개를 잘 보시면 요건 불합격이지? 합격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합격될 수 있는 거는 E, FM, FS 합격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넘어가면은 자, F S분의 1 요거 E FM분의 1 요거는 주파수니까 요런 식이 하나 탄생할 수 있는 거야. 요걸 뭐라 그런다?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를 이제 외워야 돼. 표본화 정리라 그러는 거야. 표본화 주기. 최고화 주파수의 2배. 응?
요거 합격이지? 그래서 요 두 개가 여다 요거를 이거를 표본화주기 요거를 나이키스트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서 하나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표본화 정리는 원심호 FT의 주파수 대역이 제한되어 있고 그 상한 주파수가 FM이면 이 FM에 상당하는 주기 TS보다 짧은 주기야. 짧은 주기로 표본화하면 아날로그 원신호를 완전히 디지털 신호로 치환하여 전송하여도 수신 측에서 원신호 FT를 정확히 재생할 수 있습니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어떤 주기지? 응? 이 주기보다 어떤 주기야? 큰 주기야, 짧은 주기야? 큰 주기, 짧은 주기? 이 주기보다 짧은 주기. 이 주기보다 짧은 주기. 그러면 원신호를 그대로 끄집어 올 수 있다. 정리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쓰는 건 이거야. MP3도 이렇게 된 거고, 디지털 방송도 요거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건 시험 문제다. 자, 이제 표본화 정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원신호를 끄집어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듣는 게 MP3 맞아요? 전송해서 듣는 거는 방송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아날로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온다. 거의 뭐 나와. 자, 여기 이 꼴은 뭐지? 나이키스트라고 그러고 이 꼴은 나이키스트. 나이키스트. 이 꼴은 나이키스트라고 그러고 요렇게 이 꼴 아닌 거 있지? 이 꼴 아닌 거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부동호 하나 있는 거는 표본화. 샤논의 표본화. 샤논의 표본화 주파수.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파수. 그러니까 샤논도 사람 이름이고 나이키스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부동호 있는 거는 뭐라 그런다? 샤논의 표본화 주파수. 부동호 없고 이 꼴은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 이거의 역수가 주기지, 주기. 주파수 역수가 뭐죠? 주기죠? 그래서 요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좀 알고, 여러분들이 어디 뭐 공기업 면접이나 이런 데 가서도 전공 면접 물어보면은 잘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표본화 정리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이런 거 있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 얘기를 딱 해주면은 잘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얘기를 못 해. 버벅대다가 끝나지. 그래서 표본화 정리는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요 시간을 잘 보란 말이야. 이거 무슨 소리 난다고? 로봇 소리 난다고. 로봇 소리. 로봇 소리 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 음악을 듣는 MP3 같은 거나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경계라고 볼 수 있어. 이걸 나이키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분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분석이 안 돼.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해서 원음이 안 나오는구나 하는 걸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원음이 나오겠지. 이것만 끄집어내는 건 쉽겠지? 이것만 끄집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쉽겠지? 요거는 끄집는 게 거의 저스트 하겠지.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냐면은 끄집어내는 거야. 너만 나와라. 이렇게 너만 나와라. 이렇게 너만 나와라. 이렇게 끄집어내면 요게 나오잖아. 그지? 얘도 뭐야? 얘는 너만 나와라. 이렇게 해도 끄집어낼 수 있지. 요게 굉장히 아주 저렴한 필터 가지고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아주 고가, 저스트한 필터 가져야지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알겠어? 이걸 뭐라 그런다? 엘리어싱, 폴딩 됐다, 폴더 오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니까 꼭 알아야 돼요. 자, 중요한 얘기.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다. 꼭 기억해라. 외워라. 자, 외워야 돼. 자, 이거 이름 뭐라고? 나이키스트 주파수. 응? 나이키스트. 이거 뭐라고? 엘리어싱. 엘리어싱. 자, 엘리어싱.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folding, overlap, fold over 뭐 다 같은 얘기야. 오버랩 됐다, 겹쳤다는 거야. folding 됐다, 겹쳤다는 거야. 이거를 엘리어싱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요거를 초보는 어려우니까 요게 뭐지? 요게 요거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주파수지? 나이키스트 주파수.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낮는 거지. 샘플링 한 놈이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낮은 놈이지. 자, 이게 뭐라고? 나이키스트. EFM이 나이키스트야. 자, 오버샘플링은 뭐야? 나이키스트보다 높게, 나이키스트보다 낮게. 이해돼? 이게 뭐라고? 나이키스트. 나이키스트보다 높게, 나이키스트보다 낮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자, 뭐라고 돼 있어? 나이키스트보다 낮으면 엘리어싱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잘 알아야 돼.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상 복원이 불가능하다. 엘리어싱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FM보다 높은 성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LPF. 자, 여기서 LPF를 쓰는 거야.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안티 엘리어싱 필터라고도 얘기한다. 뭐라 그런다고요? 엘리어싱을 막아주는 필터. 여기서 이제 FM 이상 들어오면은 엘리어싱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 FM 이상을 대역 제한 시켜주는 거야. FM 이상을 못 들어오게 해주는 거야. 로우 패스 필터를 써서. 그래서 엘리어싱을 막아주는 필터다 하는 게 요 앞에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어싱 방지하려고 필터 썼어. 엔티 엘리어싱 필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LPF, 로우 패스 필터. 자, 요거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거야. 표본화 주파수가 왜 EFM이 되는 건지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그림에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 그래서 꼭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기사는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샘플링 했다면 요번에는 여기가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양자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콘타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요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진폭이 있지? 진폭을 이렇게 하면은 2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은 4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8개가 되는 거지. 맞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3.45678 자, 이렇게 됐다고 한번 보자. 응? 이거 3.456 그러면은 이걸 4452 하는 거야. 4452 하면은 얘를 얼마로 만들어요? 4. 응? 자, 이거 뭔 얘기지? 3.45678 이거를 4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1, 2, 3, 4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4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가 자,
요번에는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5.1234 뭐 이렇다고 얘기해 보자. 그럼 얘는 얼마로 만들까? 5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5. 1, 2, 3, 4 여기 5인가? 여기 5. 여기다가 이렇게 4, 5. 자, 그래서 여기 요거를 우리가 양자와 계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자와 계단수. 양자와 계단수. 양자와 계단수가 여러분들이 2의 n승으로 올라가겠지. 2의 n승은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자, 2의 1승, 2승, 3승, 4승 했다. 이렇게 쫙 올라가지. 요거를 양자와 계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자와 계단수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신호가 더 세밀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양자화는 자, 뭐라고요? 유한수의 PAM 진폭값. 유한이라는 게 뭐야? 이거는 연속적인 거를 이산적인 PAM 진폭값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이산적인 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산적인 거. 자, 여기 기억해. 연속적인 걸로 뭐로 바꿔주는 거다? 이산적인 걸로 바꿔주는 걸 양자화라 그러는 거야. 연속적인 걸 뭘로 바꾼다? 이산적으로 바꿔주는 게 양자화야. 연속적을 이산적.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연속을 이산적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 그러지? 표본화. 자, 여기 연속을 이산적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 그런다? 양자화. 다시 하자. 자, 여기 연속을 이산적으로 바꿔주는 거 뭐? 표본화. 여기 연속을 이산적으로 바꿔주는 거 뭐? 양자화. 자, 표본화 양자화 이해돼요? 다시 여기 연속을 이산적으로 바꿔주는 거 표본화. 여기 연속을 이산적으로 바꿔주는 거 양자화. 됐어요? 자, 양자화. 계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3개 비트 쓰면은 8개 양자화가 된다. 그렇지? 8개 비트 쓰면은 250개 양자화 된다. 양자화 스텝이 작을수록 양자화 잡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자화 오차를 얘기하는 거야. 양자화 오차.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봐봐. 얘가 5.1234고 얘가 5로 바뀌었지? 그럼 오차가 얼마 생겨? 0.1234 오차 생겨요. 그걸 뭐라 그런다? 양자화 잡음이라 그러는 거야. 양자화 잡음. 양자화 오차. 잡음. 줄어들게 되지만 양자화하는데 스텝스가 많아지게 되므로 보아 비트스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M은 2의 N이지. N은 로그 2의 M이죠. 그래서 요게 많아지면은 비트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8비트다. 얘가 256 스텝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8비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로그 2의 256. 로그 2의 8승. 요거는 앞으로 가니까 로그 2의 2. 요건 1이니까 8. 자, 이게 또 처음 하는 친구들은 자, 로그 지수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 요거 앞으로 가니까 8 가고 2의 2는 1이니까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비트가 나온다. 256 스텝이면은. 자, 256 스텝이면은 8비트가 나온다. 여기가 510이면은 9비트. 1024 스텝이면은 10비트. 2048 얼마인지 계산돼. 예,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자와 잡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PCM 통신의 주가 되는 잡음이고 입력 신호가 있을 때만 생기는 거야. 이게 PCM의 메인 잡음이라고. 있을 때만 생긴다고. 그래서 이 양자와 잡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게 원신호고, 이게 원신호고, 자, 보세요. 이게 원신호예요. 그러면은 이 양자와 가정에서 오차가 이게 삼각형처럼 생긴 부분이 오차 생기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게 오차라고. 이런 오차가 여기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걸 근사화시킬게 삼각형이라고 근사화시킨다면 이게 이 양자와 잡음의 크기가 이렇게 근사화시켜서 삼각형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 자, 이것도 이제 뭐 기사에서는 유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삼각파에서는 삼각파의 시로치를 만드는 방법은 해로 이론에서 어떻게 한다? 요 최대치를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3으로 만들어주면은 삼각파에서 시로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대로 하면은 자, 최대치는 2의 델타고 루트 3이고, 그렇지? 요거의 제곱이 뭐다? 양자와 잡음 전력이다. 양자와 퀀타이징 잡음 전력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2는 4, 3, 4, 3, 12, 델타의 제곱.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양자와 잡음 전력이야. 양자와 잡음 전력은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스텝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야. 요게 스텝 사이즈. 이 스텝 사이즈가 크면은 양자와 잡음은 커지는 거야. 알겠어요? 스텝 사이즈가 커지면 오차가 커지는 거라고. 스텝 사이즈가 작아져야지 오차가 작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크면 오차가 커진다고. 요 사이즈가 작으면 오차가 작아지는 거야. 이거는 무슨 간격이지? 표본화 간격이지? 요 사이즈가 크면 오차 많아. 자,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거 이해돼? 그래서 양자와 잡음은 레벨을 세분하면 감소시킬 수 있으나 뭐가 문제가 된다? 비트수가 증가되고 복잡해지고 막 이런 얘기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부호화하면은 뭐죠? 이게 이제 부호화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4를 이제 부호화한다.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비트로 부호한다고 보자. 그러면 1, 2, 4, 8, 16, 32, 64, 128. 자, 4는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가 1 되고 0 되고 0 되고 여기다 쓰지 말자. 1 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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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4를 부호한 거야. 4를 부호한 거라고. 응? 자, 그러면은 255를 부호해 보자. 255는 어떻게 돼야 돼? 255는 자, 1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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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면 255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요 사가 8비트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응? 그리고 요 5도 또 8비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의 그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 거는, 자, 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요거 한 문제야, 한 문제. 자, 요거는 시간을, 요거는 진폭을, 이거 뭐야? 이 주기당 요 비트지. 요 주기당 요 비트야. 요 주기당 요 비트. 그래서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 보세요. TS분의 1은 FS지? 그 다음에 N. 자,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나온다. 응? 다시 얘기한다면, 이 FM 곱하기 로그 2의 M. 자, 요걸로 이렇게 나와. 자, 최고 주파수가 4kHz예요. 8비트예요. 아니, 256스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속도를 계산해라. 계산될까? 256스텝이고 4km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 2 곱하기 4km 곱하기 로그 2에 256.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8km에다가 곱하기 요거는 64 kbps. 이렇게 나와요. 8864. 자, 최고화 주파수가 4km고 양자와 스텝스가 256이면은 전송 속도 물어보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다시 하자. 이게 뭐죠? 샘플링 주기야. 이게 뭐라고? 샘플링 주기. 요건 뭐라고? 보아 비트수. 이 샘플링 주기당 보아 비트수 몇 개 쓸 거냐가 여기서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야. 여기서의 속도는 요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꼭 외우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표본화 주기는 얼마까? 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자, 이제 표본화 주기는 어떻게 되지? TS는 2 FM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4K분의 1. 자, 요거 얼마 나올까요? 8K분의 1 나와. 그래서 요 샘플링 주기도 잘 물어봐. 샘플링 주기 물어보면은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돼. 이 식으로 계산 꼭 해야.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저거 모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자, 정리하자. 샘플링 주파수가 얼마지? 이렇게 되면은 샘플링 주파수는 2 곱하기 FM이니까 얼마? 2 곱하기 4K니까 이거는 샘플링 주파수죠? 요거는 샘플링 주기지? 자, 이 샘플링 주파수가 무슨 얘기지? 8K는 무슨 얘기야? 이거는 1초에 샘플 몇 개를 뽑는다? 8,000개를 뽑는다. 알겠어요? 이거는 1초에 샘플을 몇 개를 뽑는다? 8,000개를 뽑겠다.
이거 1초에 샘플 몇 개 뽑겠다고? 8,000개를 뽑겠다는 거야. 샘플링 주파수가 뭔지 알겠어요? 초당 샘플 몇 개 뽑을 거냐? 이게 샘플링 주파수야. 8,000개 뽑겠다. 최고화 주파수가 4kHz일 때는 샘플 8,000개 뽑으면 원신호 재현할 수 있다. 원신호 재현할 수 있다. 샘플 몇 개 뽑으면 1초에 8,000개 뽑으면 샘플 8,000개 뽑으면 원신호 재현할 수 있다. 그런데 샘플을 16,000개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16,000개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원신호 확실하게 나온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 16,000개를 뽑으면 이 속도가 또 2배가 돼버리잖아. 속도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은 보통 요 도메인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주파수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시간 도메인에서는 뭐 이런 그림 정도 의미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 이게 시험 문제야.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125 마이크로 세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1초에 샘플을 8,000개 뽑으려면은 이 간격은 얼마를 해야 된다? 125 마이크로 세크.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위해서 한번 이거 8K분의 1 나눠봐. 8,000분의 1 나눠봐. 지금 해봐야지 기억이 오래돼. 해봐. 8,000분의 1이 얼마 나오는지 눌러봐. 계산기. 1.25 곱하기 10^-4승이 125 마이크로 세크지? 응? 마이크로가 10^-6승이니까. 맞아? 그래서 125 마이크로 세크를 기억하세요. 이거 암기하세요. 전화가 이렇게 샘플을 뽑고 있어. 전화가. 아, 여보세요 하는 거 있지? 유선 전화가. 응? 1초에 몇 개 뽑아? 샘플을 8,000개 뽑아. 그럼 8,000개 뽑으면 8,000개의 간격이 얼마? 125 마이크로 세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외우면 안 돼요. 개념을 머릿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뭘까? 아, 이거는 1초에 샘플을 8,000개 뽑는다는 거구나. 그래? 그럼 샘플 8,000개 뽑았을 때 1초에 샘플 간의 간격은 125 마이크로세크구나. 정리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속도 계산 문제는 꼭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출제 예상 문제야. 별표. 시험 문제야. 자,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비트수를 증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8비트를 남겨두고 다른 방법을 쓰자. 그 방법이 바로 컴펜딩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잡음을 줄이려고 뭘 쓴다고? 컴펜딩을 쓴다는 거야. 비트수를 늘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양자와 잡음비를 우리가 SNQ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식도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요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야. 자, 여기 이제 공식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뭐 유도를 한번 하나 해줄게. 신호가 이게 신호라고 한번 가정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신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요거에 여러분들이 최대치잖아, 이게. 자, 우리가 시로치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지? 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누면은 시로치가 되지. 정연파에서는 자, 그러면은 자, 2분의 V를 루트 2로 나누면 시로치. 요거에 제곱하면 전력. 그래서 신호 전력은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계산해 봅시다. 8 V에
제곱이 나오나요? 8V의 제곱이 나오나요? 이게 뭐죠? 바로 신호전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전력이에요. 이 신호전력이다. 자, 신호전력이 얼마가 나왔어? 8분의 V제곱이 신호전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아까 계산한 NQ. 여기는 8분의 V제곱. 아까 여기는 아까 12분의 요거 제곱. 이거 하면은 2분의 3. 자, 델타 V의 제곱. 자, 빨리 봐. 델타 V의 제곱이 나왔어요. 델타 V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V인데 요거를 델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요게 하나가 델타지. 몇 토막을 낸 거야? 네 토막을 낸 거야? 네 토막을 냈어. 그러면은 요거는 결론적으로 M이 된다는 거야. M은 요 V를 델타로 하면은 아까 요게 4가 나왔다는 거는 요 V를 델타로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 델타하고 4 곱하면 V가 되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3의 M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3의 2의 N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요게 뭐라고? SN의 Q인데 요거를 데시벨로 내가 바꾸고 싶은 거야. 이거 지우자. 이거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라서 안 지우고 있었어. 지웁니다. 꼭 기억하세요. 데시벨. 앞에다 뭘 붙인다? 10의 로그를 붙인다. 10의 로그를 붙인다. 그래서 2분의 3 요거에다가 2의 2 n승 이렇게 되나? 요거 정리하면은 6 올라가고 6n 플러스 1.8 dB 요런 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요 식도 암기하세요. 요 n이 뭐지? n은 부호와 비트수. 다시 n은 뭐라고? 부호와 비트수. 자, n은 부호와 비트수예요. n은 부호와 비트수예요. n은 부호와 비트수예요. n은 부호와 비트수입니다. n은 부호와 비트수입니다. n이 뭐라고요? 부호와 비트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SNQ dB는 6N 플러스 1.8 dB. 그래서 만약에 8비트로 부호화를 했을 때 68, 48 플러스 1.8에서 49.8 dB의 SNQ 값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이 값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겠지? 왜? 요거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큰 게 좋은 거야. 맞아요. 잡음이 작은 게 좋잖아. 그래서 요거는 큰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한 비트를 더 하면은 9비트로 부호화를 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6dB가 더 더해지는 거야. 6dB가 더 더해져요. 그래서 55.8dB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트수가 많아지면은 굉장히 신호 품질이 좋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6n 플러스 1.8dB에 요 n이 뭐다? 부호와 비트스야. 부호와 비트스. 부호와 비트스. 오케이? 자, 이것도 암기. 부호와 비트스. 이것도 산수 능력이 또 안 되는 친구들 때문에 이걸 2분의 3 놓고 2는 4. 4의 n승이지. 그래서 여기 곱은 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10의 로그에 4, 6 나오고 n, 6n. 요거 1.8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는 좀 뭐 조금 이제 공채나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 이런 거 정도는 안 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V 맞아? 여기를 네토막을 내면은 4 곱하기 네토막이 V 되잖아. 요게 M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는 M이고 얘는 2의 N이 되니까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공식 한 비트 증가시킬 때마다 몇 dB? 6dB씩 증가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크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작게 하는 게 좋은 거야? 크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럼 크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샘플링 주파수를 높여주면은 오버 샘플링이 되면은 깨끗해지지, 신호가. 오버 샘플링 하면 깨끗해지지. 오버 샘플링 했을 때 얼마나 깨끗해지냐면 요만큼. 10의 로그의 D. 그러니까 오버 샘플링을 만약에 오버 샘플링을 하면은 여기에 어떤 게 더 붙는다고요? 여기에 오버 샘플링 한 10의 로그의 D. 여기가 이제 2배 했다. 이 FS를 4FM을 했다. 그럼 2배에다가 2FM을 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는 2가 들어가는 거야. 2. 자, 빨리 봐봐. 4FM을 오버샘플링 하면은 이게 나이키스트보다 2배 한 거지. 2가 들어가면 10의 로그에 2, 이게 몇 dB가 돼? 얘가 3dB가 돼서 2배가 더 좋아진다는 거야. 알겠어요? 아까 여러분들 오버샘플링 하는 걸 막 이렇게 조밀하게 샘플링하는 거 기억나? 그럼 음질이 굉장히 깨끗해진다는 거야. 이거는 음질이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버샘플링 했다. 두 번째, 스텝스를 증가시킨다. 아까 6dB씩 증가했지. 세 번째, 스텝스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비선형 양자화라는 게 있어. 비선형 양자화. 선형 양자화가 아니고 비선형. 조금 이따 얘기할게.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이 스텝 사이즈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르지? 이거를 뭐라 그래? 비선형 양자화라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신호가 진폭이 크지가 않아. 진폭이 크지가 않아. 막 싸울 때나 막 진폭이 커지는 거지, 그지? 보통 통화할 때 식사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와 이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소곤소곤 될 때는 아주 양자화 잡음이 적게 해주고 싸울 때는 양자화 잡음을 많이 해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대부분 다 여기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양자화 잡음 적게 하면서 통화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감이 와요? 여기 쓸 일은 별로 없지? 여기는 언제 쓰는 거야? 싸울 때. 통화할 때. 통화할 때는 작게, 싸울 때는 크게. 양자화 스텝을. 이해돼? 그러면 이 한정된 스텝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게 뭐다? 이게 비선형 양자화라 그러는 거야. 비선형 양자화 뭔지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선형 양자화는 뭐예요, 그럼? 선형 양자화는 여러분들 양자화 스텝이 똑같이. 봐봐. 똑같이. 이게 뭐야? 이게 선형 양자화야.
선형 양자화. 자, 그래서 선형 양자화를 했을 때는 앞신기를 써라. 앞신 방식을 써라.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어떻게? 자, 이게 선형 양자화 보여? 스텝 똑같지? 똑같은 선형 양자화임에도 불구하고 비선형 효과를 만들고 싶어. 비선형 효과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압축기를 쓰고 압축기를 쓰란 말이야. 여기 압축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요거 이렇게? 이게 압축인데 이게 뭘까요? 작은 거를 늘려주고 있지. 작은 거를 늘려주고 있는 거 보여? 여기 작은 신호가 늘어나고 있지, 지금? 작은 신호가 늘어나고 있죠? 요거를 송신기의 압축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수신하는 사람은 원래대로 만들어 주려면은 얘랑 거꾸로 된 요걸 써야 되겠지. 요걸 뭐라 그런다? 신장기라 그러는 거야, 신장기. 요걸 합쳐서 압신기라고 그러는 거야, 압신기. 다시 하자. 선형 양자화는 어떻게 한다? 비선형처럼 만들려고 압축기 쓰고 선형 양자화 하면은 비선형 효과가 만들어진다. 맞아요? 압축기가 뭔지 이해되겠어? 작은 거를 이렇게 늘려주고 큰 거는 뭐야 그럼? 큰 거는 압축해 주는 거야. 큰 거는 압축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압축기라고 그러는 거야. 얘랑 반대되는 신장기를 이제 수단에서 쓰면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거는 자, 비선형이 이렇게 생겼어. 자, 양자화 종류는 선형 양자화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아. 스텝이 똑같아. 이 동일 스텝 크기야. 그런데 이게 유럽하고 북미가 다른 게 있는데 뭐 거기까지 할 건 없고 요거를 미드 이 중앙 쪽이 이렇게 트레이드된 하나가 있고 요 미드 쪽이 이렇게 라이즈형 발딱 서 있는 형으로 된 게 있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뭐 그거 알 필요는 없고 선형 양자화는 스텝 사이즈가 똑같다. 되겠어? 이게 선형 양자화야. 그럼 비선형 양자화는 아까 얘기했어. 작은 진폭에 대해서는 작은 스텝, 큰 진폭은 큰 스텝.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응 양자화라는 건 뭐냐면은 꼬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야. 꼬무줄처럼 스텝 사이즈를. 이 스텝 사이즈를 막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 적응형 양자화라 그래. 이게 가장 진화된 그런 양자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다고. 자, 그래서 이 압신기가 전화 시스템에 쓰이는 거예요. 자, 양자화 이전에 입력 신호 크게, 큰 거는 작게 압축. 비선형 양자와 동일한 효과를 얻고 수신 측에서 압축된 거를 신장에서 원래로 복구할 수 있다. 왜 이게 통하냐? 음성 메시지의 작은 입력 신호는 출현 빈도가 많다는 거야. 확률 통계적으로. 그래서 작은 스텝의 양자화하고 큰 입력 신호는 출현 빈도가 적음으로. 이건 싸울 때나 나타나는 거잖아. 큰 스텝의 양자화를 행하면 적은 양자화 스텝으로도 SNQ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자, 그럼 정리하자. SNQ 향상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뭐야? 오버샘플링. 두 번째, 양자화 스텝수 증가. 세 번째, 비선형 양자화. 네 번째, 압신기. 압신기는 언제 쓴다? 선형 양자화에서 쓴다. 자, 그래서 이 압신 법칙에는 뮤하고 A로가 있어요. 이 뮤로는 북미 애들이 쓰는 거고 A로는 유럽 애들이 쓰는 거야. 그래서 북미, 유럽 요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새 요거까지 할 필요는 전화 시대가 아니거든 지금. 예전에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만 알면 돼. 그래서 뭐 이게 뭔 얘기예요? 막 이게 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만 알자. 이게 도대체 나 뭔 얘기인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예전에 전화 시대에는 이게 참 중요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압축이 어떻게 됐어? 압축이 이렇게 생긴 거 아까 보였었어?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 여기 있잖아.
여기 부분 보여? 여기도 로가리즘 쓰고 여기도 로가리즘 쓰고 여기도 로가리즘 쓰면 무슨 방식이라고? 자, 무슨 방식이야? 신호가 작은 부분 로가리즘, 큰 거 로가리즘. 북미 방식은 로가리즘으로 다 끝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하고는 여기가 다른 거야. 유럽은 신호가 작은 부분은 뭐라고 돼 있어? 리니어라고 돼 있어? 리니어? 큰 부분만 로가리즘. 여기는 작은 거, 큰 거 다 로가리즘. 그래서 이 절선수가 뭐냐면은 자, 절선수가 여기에 구부러지는 거.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이해돼? 북미는 몇 개라고? 15개. 유럽은 여기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선이 상당히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몇 절선? 15절선. 아니 13절선. 13절선이 뭔지 알겠어? 15절선이 뭔지 알겠어? 로가리즘. 리니어 로가리즘. 자, 그래서 뮤0 A 법칙의 A1은 선형 양자화다. 그러니까 뮤0 A1은 선형 양자화다. 여기서 뮤0 자, 한번 해봐. 자, A에다가 한번 해볼게. A1 넣어볼게. 자, A1 넣는다. A1 넣으면 1. 요거 0.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지는 거지. 맞아요? 이해돼? 뮤 여기다 0 넣어야 돼. 0 넣고 0 넣으면은 똑같아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자. 이게 있잖아. 전화 시대는 중요했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전화 시대가 아니야,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시험 문제를 내겠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 응? 어디 쓴다 이거? 북미 쓴다. 어디 쓴다? 유럽 쓴다. 뮤0은 선형이다. A1은 선형이다. 아닌 건 비선형이다. 됐어? 그것만 알자. 이거 외우지 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화는 아까 얘기했어요. 자, 요거를 비트로 만들어주는 게 부호화야. 그러니까 0과 1로 다시 비트화 시켜주는 거지. 1, 0 펄스열로 변환한 과정을 부호화라 그러는 거야. 그때 시리얼, 직렬 코더, 병렬 코더, 하이브리드 코더 어떤 게 제일 비쌀 것 같아? 이게 제일 비싸지, 그지? 이게 제일 싸겠지. 제일 싸니까 안 좋아. 하나씩 나와. 비트가 하나 이렇게. 근데 이거는 8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야. 얘보다 얘가 훨씬 빠르겠지? 얘보다 얘가 훨씬 빠르겠지? 8개가 동시에 나오고 이건 한 비트씩 나오는 거야. 근데 비싸. 제일 비싼 건 요거겠지. 이건 뭐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신호가 출발을 했다면 자, 재생중계기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맨홀 뚜껑 열으면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동글동글한 맨홀 뚜껑 있죠? 그거 열으면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 수킬로 정도. 그래서 다시 신호가 조금 여기서 나온 신호가 이런 신호가 만약에 나왔다면은 이게 이제 한참 가다 보면 신호가 이렇게 막 찌그러진다고. 이거 이렇게 찌그러진 거 보여요? 이거를 다시 얘가 뭐야? 얘가 다시 재생중계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 재생중계기의 사말이 뭔지만 알아보면 돼요. 이 사말은 자 뭐라고요? 리쉐이핑,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 다시 리타이밍. 요 세 가지를 우리가 3R, R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저거를 3R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 정도만. 아하, 3R이구나. 다 R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3R이야, 3R.
자, 그래서 3R 재생중계기는 3R이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들어갈까?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 쉐이핑. 그래서 자, 여기서 타이밍,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런 신호가 여기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나오는 거야. 자, 리쉐이핑, 리제너레이션, 리타이밍. 타이밍 다시 잡아줘서 이제 신호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R이 3개니까 3R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부분들 깨끗한 신호로 만들어주는 거다. 자, PCM은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잡음이나 누화에 강하다. 왜 강한지. 0과 1로 통신이 진행되잖아. 0 아니면 1이야. 0 아니면 1이야. 그래서 이거에 강하다. 재생중계기도 하잖아. 그리고 저질의 전송로에도 쓸 수 있어. 굉장히 강인하기 때문에. 이거에 강인하기 때문에 여기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가 여파기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 필터 얘기하는 거야. 이 필터가 고가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0과 1로 통신이 진행되니까 잡음 노화에 강인하고, 그래서 장거리 고품질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장거리. 근데 단점이 있어. 요거가 아주 잘 나오는 거지. 양자 잡음이 생긴단 말이야. 오차가 양자 잡음이라 그랬지?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점유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광대역 전송로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광대역 전송로가 필요하다는 건 단점이야. 근데 광대역 전송로가 있다는 건 장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광대역 전송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광대역 전송로 아니면 이 PCM을 쓸 수 없다는 얘기지. 자, 다시 하자. 광대역 전송로가 장점이야, 단점이야? 그럼 뭐지? 광대역 전송로 자체는 장점이지.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게 왜 단점이냐? PCM은 점유대역이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못 보낸다는 얘기야. 단점이지. 그러니까 조심해. 그래서 4개, 2개 이 정도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자 잡음 생기는 거를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제일 양자 잡음이 심한 게 델타 모듈레이션이야. 계단 모양 뭐예요? 이게 이제 이 DM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양자 잡음이 굉장히 많이 생겨. 이렇게 생기는 양자 잡음은 경사가부화. 이렇게 생기는 거는 그랜누러. 뭐 이렇게, 이게 뒤에 한번 나올 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PCM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셨고,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어떤 게 나오는지는 얘기했어. 자, 정리하자. 이거 외워야 돼. 이게 무슨 주파수라고? 표본화 주파수. 이게 뭐라고? 부호와 비트수. 알겠어? 그래서 일반 PCM은 얘가 얼마라고요? 이게 일반 PCM은 64kbps가 나와요. 그런데 고율 PCM이라고 얘기하는 DPCM 같은 경우 한번 볼까? DPCM은, 자, 빨리 봐. 어디가 달라졌어, 지금? 어디가 달라진 것 같아? 여기가 8이 아니고 4로 줄었어? 4, 8, 32. 맞아요? 그럼 똑같이 보내는데 이걸로 보내는 게 좋은 거야? 이걸로 보내는 게 좋은 거야? 똑같은 신호를 보내는데. 이걸로 보내는 게 좋은 거지. 맞아? 많이 차지하잖아. 똑같은 걸 보낼 때 이렇게 작게 해서 보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고효율 PCM이라 그러는 거야. 고효율 PCM. 고효율 PCM. PCM이 일반하고 고효율하고 어디가 다른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거냐? DPCM,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이다. 차동 PCM이라 그런다. 여기에 요거 썼네. 이거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 예측기라는 걸 썼네요. 예측기라는 거를 썼어요. 예측기라는 걸 썼어요. 예측기라는 걸 썼어요. 예측기라는 걸 썼어요. 잘 한번 보세요. 실제 표본, 추정 표본. 도대체 이게 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비트라는 거 체크해봐. 왜 네비트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저걸 한번 해볼까? 이거는 일반 PCM으로 했을 때고 요거는 DPCM으로 했을 때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3, 5, 6 한번 가는 걸 보자. 자, 빨간색을 잘 봐. 빨간색을 잘 봐. 자, 표본 양자 보호하는 일반 PCM이지? 근데 얘가 들어가면은 DPCM이야. 디퍼런셜이잖아. 차분, 차동.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3, 5, 6을 한번 전송해 보자. 여기서 이제 PAM이 나온다 그랬어. 아까. 그래서 PAM이 나오니까 뭐 3, 5, 6, 뭐 이렇게 된다고 한번. 이건 일반 PCM이지. 그런데 DPCM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PCM은 한번 비교해 보자. DPCM 비교합니다. 자, 잘 봐야 돼. 3. 자, 여기 3이 여기에 기억이 되는 거야. 이게 메모리야, 메모리. 3이 여기에 딱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야. 빨리. 아까 3 지나가면서 요 메모리에 3을 딱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메모리가 뭐 하는 건지 알지? 3을 기억한다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왔어? 5가 왔어?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5가 오면은, 자, 이 차가 얼마야? 차 얼마냐고? 2 맞아? 2 맞냐고? 그래서 여기, 야, 이게 오히려 추네. 야, 신기하다. 5가 아니라. 자, 아까는 저 봐봐. 3, 5, 6인데 얘는 지금 3하고 2로 줄은 거 이해돼요? 줄었지? 줄었어. 그럼 아까 여기 3이 있던 거하고 2가 오니까 요번에는 얼마를 기억하게 되냐면은 얘가 5를 기억하게 되는 거야. 5를 딱 기억했을 때 얘가 또 딱 오는 거야. 그럼 얘가 또 딱 오니까 600이 오는, 어이구, 더 줄었어. 더 줄었어. 응? 1로 줄었어. 1로 줄었어. 여기 보면은, 보여요? 3, 2, 1. 이해돼? 야, 얘는 커졌는데 얘는 줄었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양자화하는 데는 아까 8비트가 필요하지만 요걸 양자화하는 데는 4비트도 가능해지는 거야. 이제 감이 와. 그래서 아까 8, 64 일반 PCM, DPCM 8 곱하기 4 32K. 자, 요거는 DPCM이 되는 거야. 여기 4개가 요 스텝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적은 스텝 사이즈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어? 맞아요? 이거 처리하는데 몇 비트가 필요할까? 8비트. 요거 처리하는 데는 4비트. 이게 고율 PCM이야. 이게 DPCM이야. 자, 이제 정리했다고 믿어.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념을 하세요. 개념을 하세요. DPCM이 그러면은 받는 애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받는 애는 자, 받는 애 아주 간단합니다. 복호기에다가 그냥 PCM은 그냥
복호기만 있었는데 이제 DPCM은 요거 하나만 더 엎치면 돼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이제 3 왔어. 그러면은 3 기억했어. 그지? 이거 메모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얼마 왔어? 이제 여기 2 왔지? 그럼 3 더하기 2는 5. 얘가 5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얼마 왔어? 1 왔어. 그러면 얘가 자, 여러분들 3, 5, 6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이제 수신 측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서는 요 정도 속도로서 똑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 지금. 64가 아니라 32로. 정리되겠지? 자, 이제 이건 복호기야. 합해서 표본값을 이걸 뭐라 그런다? 추정 표본값이라 그러는 거야. 됐죠? 예. 자, 그런데 극단적으로 있잖아. 여기를 한 비트로 만드는 게 있어. 여기를 한 비트, 두 비트구나, 두 비트. 두 비트 양자화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비트 양자화하면은 8K 곱하기 두 비트 16. 야.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게 DM이야. DM은 이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약을 했어요. 이렇게 자꾸 줄이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소스 코딩. 압축이라 그러는 거야, 압축. 압축이 뭔지 알아야 돼. 동일한 거를 이렇게 작게 보내는 거야. 압축! 동일한 거를 작게 보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뭐가 심각해질까? 양자와 잡음이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오버샘플링해서 요 정도로 해주는 게 이게 DM이야, 실제는. 자, 그래서 DM은, 자, 한 비트. 표분당 한 비트. 야, 이거 뭐야? 이거 표분당 한 비트? 한 비트? 1이냐? 0이냐? 여기가 두 비트가 아니고 뭐래? 야, 이거 한 비트래. 그러면 여기가 한 비트래. 그러면은 여기가 이거네. 자, 여러분들 이거 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 자, 두 비트도 아니고 한 비트래. 그러면은 8K로 이거 보낼 수 있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압축을 했네? 그런데 이게 뭐가 심각하다고? 양자와 잡음이 심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오버샘플링해서 한 16 정도를 유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자, 한 비트 양자화 방식이다. 외워. 뭐라고? 한 비트 양자화 방식이 뭐다? DM이다. DM. 자, 여기 한 비트 양자화 한다는 거야. 한 비트 양자화 됐어요. 한 비트 양자화인데, 자, 이거 한 비트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막 신호가 급하게 올라갈 땐 따라갈 수가 없어. 1, 1, 1, 1, 봐봐. 1, 1, 1, 1, 못 따라가는 거지. 이거 봐봐. 못 따라가는 거 보여? 여기서 생기는 잡음을 슬로프 오버로드 노이즈, 경사 가부하 잡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야? 반드 타이 갈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그래놀라 노이즈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다 무슨 잡음이다? 양자화 잡음이야. 양자화 잡음. 이게 심각하다고. 자, 그래서 경사 가부하 잡음. 이걸 우리말로는 입상 잡음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개선하면 안 될까요? 해서 나온 게 ADM이야. ADM. 한 비트 양자화를 개선한 게 뭐라고? ADM. ADM. 그래서 이 잡음을 줄여보자 해서 나온 게 ADM인데, ADM은 여기 밑줄 거 뭐? 적응력 양자화기를 썼죠.
적응형 양자화기를 썼어. 그러니까 신호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꼬무줄처럼 이거 봐봐. 꼬무줄처럼 이 양자화 스텝이 갑자기 커지는 거야. 맞아요? 이해돼요? 얘는 똑같으니까 못 따라가잖아. 근데 얘는 샥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무슨 양자화라고? 적응 양자화. 아까 양자화가 세 가지 있었지. 뭐야? 선형, 비선형, 적응형. 이 적응형이 꼬무줄 양자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 양자화기를 쓴 걸 뭐라 그런다? ADM이라 그러는 거야. ADM. ADM이 이제 뭔지 알겠어? ADM, 아답티브 델타 모듈레이션은 이 입상 잡음, 슬롯 오버로드 잡음, 오버로드 잡음 같은 걸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야. DM하고 차이점 보이지? 자, 여러분들 이제 DPCM에서도 성능 개선한 걸 뭐라 그런다? ADPCM. 자, 여러분들 시험은 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 아까 DPCM 있었지? 응? DPCM에다가 아답티브 기능. 뭐야, 결론적으로. 이 예측기를 뭘 썼어? 빨리 봐. 예측기를 못 썼다고? 예측기를 못 썼다고? 그냥 예측기가 아니라 무슨 예측기? 적응형 예측기를 썼다는 거야. 그럼 이름이 뭐가 돼? 아답티브 디퍼런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문제는 뭐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해. 표본시마다 일정 시간마다 두 가지가 있고 ITT에서 순간 합신 양자화 방식과 순차 적응 예측 방식을 공고하고 있다. 참고. ADPCM이 자, 정리하자. ADPCM은 뭘 썼어? 적응형 예측기. 그냥 예측기가 아니야. 알았어? 양자화기도 그냥 양자화기가 아니야. 무슨 형? 적응형. 이걸 뭐라 그런다? ADPCM이라 그런다. 정리되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다른 거야? 자, 8, 4, 32. 자, 이거 복잡하지? 간단하지? 적응형. 여기다 하나 더 넣어. 예측기도 뭐 썼어? 적응 예측기. 여기는 그냥 예측기. 그래서 입상이나 경사 가부함이 존재하는데 얘는 이거를 상당히 없앴어. 그런데 복잡해. 차이점 알겠지? 다시 하자. 이거 예측기 뭐 썼다고? 적응형 예측기. 양자화기 뭐 썼다고? 적응형 양자화기. 이건 뭐? 일반. 이거 계산돼 이제 4, 8, 32. 4, 8, 32.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은 해결한 거야. 반드시 한 문제 나와.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 합시다. 내가 얘기했지? 기술사 수업이 100분하고 20분 쉬고 100분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100분이니까 넘어갔어. 20분 쉬시면 돼. 응? 사진 찍어. 네. 찍어서 그 내 번호 저번에 안 줬나? 네. 뭐래? 네. 교수님 하나 드렸죠. 예. 타임에서 이렇게 쪼개잖아요. 타임으로. 예. 그걸 지금 교회를 쪼개서 두 배, 두 개 쪼개는데 쪼개는 건 뭘로 쪼개나요? 번호 못 적었습니다. 397.
3757 3757 1888 3977에 3757 3977 3이요. 예. 지금 타임에서 쪼개잖아요. 두 개로 들어가는데 그 쪼개는 거는 뭘로 쪼개요? 시간 타임을? 그 샘플러라 그래서 칩이 있어요. 아, 칩으로. 칩으로. 저 사람이 못해요. 전자 디바이스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그래 쪼개서. 예, 소프트적으로도 가능하고. 예. 쪼개서 쪼갤 수도 있거든요. 타임을. 그렇죠. 그렇죠. 줄이기 나름이지 자기가. 그 쪼개놓으면 너무 많아서 기계가 복잡이 되잖아요. 아니 짧게 작으면 용량이 많아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용량이 많으니까 그 관리 기기가 커지냐. 그리고 메모리도 커지고. 그렇지. 메모리 용량이 더 커져야 되고. 그 정도면 되고 그거를 압축을 하거나 신장을 해서 그걸 커버한다는 건 더 이상 줄이거나 필요 없어요. 그렇죠.